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제에서 4대 그룹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4대 그룹 대표만을 초청해서 오찬을 한 건 취임 후 처음인데요. 문 대통령은 4대 그룹 덕분에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좋았다고 격려했죠. 재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와의 오찬 간담회 토론을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최승로 자유기업 원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 지금 오찬을 거의 마쳤을 시간이고요. 오찬 전 환담 내용만 현재로서는 좀 나와 있는데 서 교수님 어떻습니까? 환담된 내용만을 보면 오늘 뭐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이 오고 갔을 것 같습니까? 예, 일단 뭐 대통령 취임 이후에 4대 그 이제 기업들, 그룹들 회장과 이제 면담했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또 한국에서 만나는 첫 회동이다 보니까 그 재계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정계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의외로 제 생각은 이제 무거운 얘기는 오늘 하지 않았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재용 부회장 사면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공정거래 3법에 대한 뭐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내일 그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경제단체 5단체장 회의에서 네. 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정상회담 성과를 서로 이제 평가하고 뒤돌아보는 그런 자리니까 조금 즐겁고 가벼운 얘기를 이렇게 할 거란 얘기죠. 사전 환담에서는 뭐 성과가 좋았다, 반도체 배터리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공급망 구축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한 거 뜻깊다. 여러 가지가 조금 그래도 오고 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전 환담 얘기는? 사실 그 환담이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4대 그룹이 어마어마한 44조 원의 투자를 대미 투자를 약속을 했고 이런 것들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성공으로 마치게 하는 결정적인 기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4대 그룹을 초청해서 총수 3분과 그다음에 이제 한 분의 부회장이 참석을 했는데 4대 그룹을 초청해서 이러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감사의 인사 아마도 이러한 부분이 오고 갔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문 대통령은 뭐 이제 식사 전 환담이지만 뭐 최태원 S그룹 회장을 뭐 우리 회장님이라는 표현도 쓰고 또 포드의 그 전기 트럭 F150인가요? 거기에 우리 배터리를 공급하는 문제 이런 걸 직접 언급해서 상당히 그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 SK 그 이제 그룹 회장 최태원 회장의 행보가 상당히 심상치가 않았다고 예상이 됐는데 실제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여러 가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참여하면서 이제 실제로 끝날 때도 회담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그 직전에 그 조지아주에 있는 SK 그 공장을 직접 그 방문해서 그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 방문해서 그 대통령과 이제 환담도 나누고 현장 둘러본 거는 상당히 이제 어떤 그 대통령을 이제 옆에서 또 경제단체 수장으로서 보좌하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특별히 이제 문 대통령께서 각별히 이제 SK의 그 최태원 회장을 좀 챙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도 이제 뭐 그 재계의 맏형 역할도 충실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구방모 회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과도 긴밀하게 회동하면서 최근에 이제 대한상이 이제 이전 그 회장 분 퇴임할 때 두산에 이제 그 박영곤 회장인가요? 박 회장님 이제 퇴임할 때도 그때도 이제 취임식, 은퇴식 이제 참여하면서 이제 같이 회동을 가졌고 그다음에 또 이제 경제단체 5단체장하고 또 이제 공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규제 3법이라든가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이런 그 노동관계에 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 관련 그런 조정법 이제 국회 통과한 문제들 그게 이제 기업들에게 어떠한 또 부담이 되는지도 설명을 하고 이런 역할 다방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 이렇게 만남을 오늘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 주먹 인사를 하던데 4년 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4년 전 문 대통령이 재계 대표들과 이렇게 맥주잔을 기울인 그런 전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틀 연속했던데 네. 혹시 뭐 그 당시 분위기는 굉장히 뭐
형식을 파괴하고 뭐 그렇죠. 실질적인 내용들도 많이 오고 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당시 돌아보면? 그 당시에 기억을 해보면 상당히 파격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인을 상당히 그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또 이 관료들 사회에서도 기업은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아주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또 그 자리에 특히 이 오뚜기 회장, 오뚜기 그렇죠. 그룹의 회장님이 또 참석을 해서 상당히 착한 기업으로 칭찬받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아무래도 권력의 집권 초기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의 기업이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 기업을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오고 왔던 이야기들 중에는 기업인들의 요구가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의 소프트웨어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좀 국정에 반영해서 정책적으로 소프트웨어 인력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든가 이러한 요구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요구됐던 내용들이 과연 국정에 반영됐는지를 되돌아보면 사실 이 4년간의 기간 동안 이 기업인들의 요구가 좀 국정에 그렇게 충분히 반영된 것 같지는 않다는 또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4년 전에 모였던 긴 기간 동안 우리가 좀 더 기업인과의 그 정치인의 대화가 충분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리고 4년 만에 4대 그룹을 총수를 함께 회동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이재용 부회장은 또 참석하지 못했죠. 그렇죠. 이런 모습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이 기업과의 관계가 이번 정권 들어서 이렇게 유화스럽고 또는 서로 협력하는 문화를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승로 원장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4년 전에 아까 소프트웨어 인력 얘기를 했다고 제가 얼른 찾아보니까 당시에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반도체 인력의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해달라. 굉장히 그 반도체 회사들은 중요한 이슈였는데 4년 동안 별게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리고 4년 만에 반도체 인력 관련 뭐 법안을 특별법을 만든다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식을 파괴하고 상당히 그 진행이 굉장히 신선했던 재계와 대통령의 회의조차도 결실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뭐 이렇게 만나서 하는데 어떤 결실이 있을까? 그 당시 4년 전을 비교해 보면 글쎄요, 4년 전이 이제 2017년 7월 때 상춘제에서 이제 그 그룹 회장들하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회장들 같이 모여서 뭐 상생 그 일자리 마련 이런 얘기 하셨었는데 사실은 이제 취임 직후다 보니까 의욕이 많이 넘치시던 시기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재계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여러 가지 그 삼성전자의 어떤 이슈 이런 것도 직접 챙기겠다는 의욕도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현안이 많다 보니까 그 이후에 사실 조금 묻혔던 것 같고 이제 사실 이제 문 대통령 임기가 이제 한 1년 전 남으셨는데 사실 이제 와서 좀 챙기기에는 좀 약간 늦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다음 정권의 이제 실제 실무진들 이런 분들이 아마 이제 남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재계에서 원하는 그런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뭐 지원해 주실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근데 어쨌든 그 사이에 이슈라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 외에도 사실 현대자동차의 그 어떤 부각이 좀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2020년 우리 그 정부의 뉴딜 정책 했때 뉴딜 정책 그 국민 보고대회 때 이제 정의선 회장이 직접 이제 그 사회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현대차하고는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있었는데 이재용 부회장하고도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는 많이 논의를 하셨었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정농단 사태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분식 문제 때문에 조금 그 민감한 부분 때문에 삼성 이슈에 대해서는 많이 좀 터치를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과거에 했던 논의 자체가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뭐 그 당시 돌아가 보면 당시 이제 지금 다 물러나셨지만 당시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맥주잔을 직접 날랐습니다. 제 기억에 그렇게 상당히 그 친밀하게 회의를 했는데 일각에선 이래요. 또 당시에 가장 민감한 이슈들은 최저임금이다, 법인세 인상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었는데 이런 얘기들은 하나도 그 당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웃으면서 대화를 많이 했는데 다 겉도는 대화였다. 이런 평가가 남아 있어요.
사실 그 기업인에 대한 그 당시에 그 우호적인 분위기, 사실은 그러한 그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회동이 그런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그 좀 정치적인 이벤트에 가깝지 않나라는 지금 되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최저임금제, 52시간제, 뭐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해서 기업들이 사실 좀 충분히 고려하고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주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기업인들이 굉장히 우려했던 바였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충분한 협력의 파트너로 기업을 대하지 않아왔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기업인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일으켜 세우고 그다음에 고맙다라는 말을 3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이 기업인에 대한 우호가 상당히 높은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 와서 보니까 이 4대 그룹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경제를 이끌고 있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사실은 지금이라도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책의 방향을 좀 더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경제 성장이 이렇게 계속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특히 최근에 와서 최근 3년간 우리의 일자들이 급격하게 해외로 유출이 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 동안 투자도 순유출이 훨씬 많을 정도로 지금 사실은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관하다가는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로서도 더 이상 이렇게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 마지막 1년이지만 그래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경제에 좀 더 친시장적인, 친경제적인 그러한 정책으로 방향을 좀 선회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원장님께서 이제 일자리를 말씀하시고 해외 투자는 계속 늘고 이 국내로 들어오는 투자는 좀 적다고 했는데 마침 그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우리 기업들이 44조 원을 대규모 투자를 하니까 일각에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면 국내 일자리가 줄지 않는 이런 걱정인데 그렇지 않다.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소재 부품 산업에 이게 잘 수출이 잘 돼서 결국 일자리가 늘어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죠? 지금 대통령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소재 부품 산업에 이제 미국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로 이제 동반 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 동반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얘기는 아마 이런 쪽의 반론이신 것 같습니다. 국내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만 너무 신경 쓰고 국내 일자리 창출에는 좀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보게 되면 국내 지금 청년 취업 그 취업에 대한 그 실업률 지표를 보게 되면 최근에 1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정부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재정을 투자해가지고 그 노령층, 고령층의 일자리는 많이 마련을 했죠. 어느 정도 일자리 기여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청년층의 일자리는 아직도 사실 그 만족스러울 만한 성과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 이제 반론으로 미국의 일자리만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아마 예.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미국에 투자하면서 중소기업들이 같이 동반 지출하면 여러 가지 일자리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완곡한 얘기신 것 같고.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하고 미국하고 사실은 긴밀하게 주요 그 산업에서 협업을 하는 건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창출하게 되면 또 국내 이제 기업에 협조하는 투자하는 그런 미국 기업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의 상당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다시 되돌아보면 우리나라 기업으로 돌아오는 소위 말해 제조업 리턴하는 리쇼링에도 좀 더 대통령께서 챙기시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뭐 우리나라 2014년에서 2021년까지 연평균 제조업 돌아오는 그 일자리 기업 횟수가 연 한 13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거밖에 안 됩니까? 예. 한국으로 다시 오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수치는 미국이 한 480개가 되고 일본이 한 680개가 된다는 거는 수치가 제가 잘못되지 않나 다시 좀 봤는데 어쨌든 우리는 13개 기업밖에 그 연평균 돌아오는 기업이 안 되는데 미국은 뭐 100개도 아니고 한 400여 개 이상이 돌아오는 기업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우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유인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긴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때도 리쇼링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들을 자기 나라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제도를 많이 보완을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했어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그 지난 3년간 그런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오히려 해외 그 투자를 늘리는 말이 늘리는 것이 사실은 공장을 해외로 보내는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새로 기업을 일으켰었던 과거에 한 벌써 30년, 40년 전에 일으켰던 분들이 이제 그것을 2세 경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 하다가는 기업을 다 날려버리겠다라는 위기감이 좀 커졌고 그런 분들이 상당 부분 사실은 기업을 해외로 보내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기업계에서는 강도 높게 이 상속세 문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이 빠른 하강 속도 이 부분을 막기 어렵다라는 것이거든요. 고율의 상속세.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유의 상속세 이런 부담이 기업의 경영권에 집중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경영권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누적 할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업계에게 굉장히 위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도 안 좋은 현상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상속세와 비슷한 문제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하루하루가 이 피를 말리는 경제 정쟁 속에서는 이 삼성전자의 경쟁력,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둘러싼 이 주도권 경쟁력이 상당히 급속하게 빠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TSMC와의 그 두 개의 파트너십, 그러니까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두 개의 기업, 결국은 삼성전자와 TSMC 두 개가 남았는데 이 두 개 중에서 결국은 하나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이 현재 이코노미스트의 미래 전망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 2, 3년간 TSMC가 급격하게 삼성전자를 추월하고 있고 이 격차가 최근 또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더 이상 이렇게 수수방관하다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주도권, 이 전 세계를 우리가 그래도 선도하고 있는 산업 아니겠습니까? 이 주도권이 급속하게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버리면은 앞으로 이것을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위기의식이 지금 이제 상당히 높은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재계에 있어서의 요구,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해야 된다는 요구는 아마도 이 가석방 문제는 저는 청와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사면? 사면 문제는 이것은 이번 청와대 회동에서도 아마 충분히 논의가 됐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사안이고 그런 면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문제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경제에 있어서 특히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사실은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최 원장님 이제 사면 논의가 이제 이루어졌을 것 같다 그러는데 이제 오찬 전 환담할 때는 얘기는 없었는데 이제 오찬에서 뭐 얘기를 꺼낼 수 있는 분은 최태원 SK 회장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대한상의 회장이니까. 얘기를 하기가 좀 무거워서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우리 교수님 보시는 거죠. 뭐 이미 이제 SK의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상일에 이끄는 수장이고 또 내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부겸 국무총리랑 경제단체 5단체장 회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무적인 얘기를 또 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가급적 원론적인 얘기 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서 오찬 중에 이제 언급을 했다고 하면 아마 최태원 회장께서 하셨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마 지금 그 반도체가 상당히 그 중요한 국가적 이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그 바이든 그 대통령이 직접 그 반도체에 대한 그 안보 차원에서 챙기는 거를 아마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중요성, 그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그런 사면 문제도 아마 조심스럽게 언급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4주년 그 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이제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경쟁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약간 긍정적인 이런 표현을 하셨지만 결국은 형평성, 과거 선리에 국민의 공감대를 좀 의식을 해야 된다. 결국 쉽지 않지 않느냐 이런 해석을 낳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대통령의 의중, 생각.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있는 부자진들이 물론 이제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공감도 또 상당히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삼성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국가적인 위상 그리고 우리 경제를 또 앞으로 살려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반도체 주도권은
결코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4차례 사면이 있었습니다. 4차례? 예. 네. 그래서 2017년도에 약 6천 명을 포함해서 약 19,000명여 명이 이제 특별 사면을 받은 바 있는데, 아쉽게도 그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사면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정치라든가 선거 관련된 분들 또 민생 관련된 부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경제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많은 정치인이나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조차도 이 사면 문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지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상당히 우리 경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와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저는 검토하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회의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브리핑이 제대로 이루어질 텐데 과연 사면론이 어떻게 뭐가 있을지가 주목이 됩니다만, 사면 외에도 사실은 이제 기업 환경 문제에 관해서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들이 주신 댓글을 보니까 신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지원이 되어 대한민국도 일자리가 충분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한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규제 완화, 노동 문제 이런 것들 시급한데, 이런 것들을 이번에 좀 문재인 대통령께 좀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께서 이런 게 좀 전향적으로 뭔가 정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대통령하고 4대 기업 총수하고 이렇게 만남 자체는 상당히 이제 부드럽고 분위기는 좋았는데, 실제로 이제 국회에서는 또 다른 어떤 결의 어떤 정책들을 이제 통과시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노동관계법들, 그 노동쟁의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했다거나, 특히 올해 이제 중대 재해기업 기업 처벌법, 예.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자가 이제 산재로 사망했을 경우에 경영자도 이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안이 이제 통과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정부에서는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는데 재계에서는 기업규제 3법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서로 다르게 서로 부르죠? 결이 틀린 거죠. 예. 이제 공정경제 3법이 상법 개정안이죠. 이제 이사 선임할 때, 감사를 선임할 감사. 때 이사하고 분리해서 이런 특수관계인 지분 3%로 제한하겠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경영권 확보에 좀 제한이 걸리는 거 아니냐,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반대 또 입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거래법 같은 게 가장 이슈되는 거는 이런 재벌 기업들의 그런 계열사 지분 확대. 이제 과거에는 상장사의 경우에는 30%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서만 공시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제 변경된 룰에 의하면은 이제 20%까지 낮췄거든요.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이슈되는 게 이제 금융 복합 기업 집단 규제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의 어떤 계열사 중에서 금융 관련 업종이 2개 이상 되고 2개의 계열사가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되는 기업에 한해서는 좀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6개 그룹이 해당되죠. 미래에셋, DB, 교보, 그다음에 현대차, 삼성, 하나그룹이 해당되거든요. 이런 이슈들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경영권을 상당히 발휘해서 이제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제한 요인이 된다 해서 기업 규제 3법이 되는 거고, 예.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에서 어떤 불공정한 경제 관행들을 시정하는 측면에서 공정경제 3법이라 부르는 거거든요. 예. 이런 쪽의 결도 다른 것들이 사실은 절충점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정경제 3법이다. 거꾸로 기업들은 기업규제 3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어려움 표시하는 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같아요. 네, 이 법이 이제 통과되고 나서 정말 안전에 나름대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공장 일부 지역에서 안전을 위해서 기업 CEO가 직접 이게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까, 이건 도대체 이게 개선할 가능성 없습니까? 근데 물론 안전사고는 또 계속 일어나니까 좀 답답하긴 해요. 그렇습니다.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 이것은 사실은 기존의 법이 있음에도 가중처벌 방식으로 법을 또 추가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법이 과연 재해에 있어서의 그러한 산업재해를 줄이는, 그리고 사망률을 떨어뜨리는 법이냐라는 면에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업인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또 이 법을 통해서 노조의 권력을 얻고자 하는 방식으로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치권에서는 무리하게 이 노동
단체의 요구에 끌려서 이런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 산업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52시간제와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산업 현장을 거의 무력화시키다 하는 그러한 법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2시간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상당히 강도 높게 이 기업 내에서 일하는 근로 형태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 기업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기업인과 충분히 협의하고 기업 내에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문화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사실은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의 숙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국회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최 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관련된 조금 이제 극단적인 표현이 댓글이 있는데 뭐 사고 발생하면 사형을 시키는 법이 있다고 하면 사고가 사라질까요? 그러니까 형사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실은 CEO 입장에서는 사실 산재가 생겼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CEO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이제 기업 경영에 좀 상당히 부담을 준다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는 거고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 현장에서 이제 본인 어떤 그 안전장치 미흡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기업이 정당하게 또 좀 보상을 해주고 이런 제도 장치가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니냐 측면에서 보면 양쪽에 다 일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이제 그걸 규제라고 생각 안 하고 그다음에 정부도 그 기업이 불편한 점을 최대한 해소해주면서 서로 이제 어떤 밸런스가 맞아가는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대통령하고 경제단체 그 회장들 간의 만남을 자주 가지면서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이제 사실 의사소통이 될 때 해소가 되는데 그게 이제 형식적으로 막 몇 년에 한 번씩 만나고 또 호소하고 그런 거 이제 받아들여주는 어떤 의견으로 이제 수렴하겠다 계획 얘기하고 그리고 또 헤어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이슈가 되는 분들을 좀 원활하게 해소하는 데는 많이 그동안에 좀 제한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 원장님은 이제 재계 사정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인데 내일 이제 김부겸 총리와 경제 5단체장이 만나서 이제 다양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회의를 하고 나면 좀 정책이 청와대로 좀 이렇게 전달이 되고 현실로 집행이 되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대통령과의 만남은 사실은 정치적인 이벤트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큰 주제에 있어서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내용은 좀 더 분명하게 정치적인 힘을 얻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총리와 또 관련 단체장과 그리고 그 관련 부처 간에 있어서의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부처의 해당 정책으로 반영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인 방식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내일 회동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 국회입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오히려 전혀 이러한 회동과 무관하게 오히려 기업을 규제하는 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법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도 아직도 그런 것을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권이 좀 더 이러한 회동이라든가 우리가 현재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과 함께 좀 더 보조를 맞추는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행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업의 행정부장을 만나더라도 국회에서 뭐 법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규제 관련 법을. 손경식 경청회장도 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그 불만을 좀 토로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송영길 대표 만나서 여러 가지 기업 규제와 관련 이슈, 그 다음에 또 뭐 이재용 부회장 사면 얘기도 좀 하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미국과 뭐 중국의 여러 가지 그 반도체에 대한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뭐 미국만 하더라도 이제 최근에 반도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 법안이 통과가 됐고, 그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제 반도체 장비와 투자에 대한 그 세대 40% 투자세액 공제 같은 거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2025년까지 이제 반도체 자립 70%까지 유지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58조 원 규모의 국가 반도체 산업 투자 기금을 이제 설립을 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그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자꾸 이제 규제 일변도에 예. 정책만 양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에 이제 불만을 좀 우회적으로 표시하셨던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정치권에서도 지금 글로벌 환경이 상당히 이제 기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업의 어떤 그 지금 그 기업이라는 그 플레이어가 국내 시장에서만 이제 활동하는 그런 그 조직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이런 그 조직이라고 봤을 때 조금 더 유연한 어떤 그 정책들을 또 법안들을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들과의 오찬 문제, 또 기업들의 규제 완화 바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승로 자유기업원장 그리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